오늘은 30대 남자가 왜 결혼하기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기도 한데요. 참 힘듭니다. 사실 연애라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한다는 건 현실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제가 소득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연봉을 1억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숫자예요. 이게 상위 7% 직장인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월 실수령액은 한 7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입니다. 그 돈을 모으려면 숨만 쉬고 14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집값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집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거가 해결이 안 되는데 향후 30년 이상을 저당 잡히는 노예 계약을 해야만 집을 구할 수가 있다. 그게 가장 노동소득이 자산 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정도 이제 30대 소득을 가진 사람은 국가 복지 시스템에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도 없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제한에서 탈락하고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제외되고,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돌아오는 사회적 안전망은 없다. 그래서 이 애매한 위치가 결혼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대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요. 세 번째는 인문학적인 거부가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면 아이라는 존재는 동의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출생이 없었으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겪은 무한 경쟁의 피로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나도 모르게 좀 거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적은 연봉은 아닌데 연봉 1억 정도 벌어보니까 이 정도 벌어도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게 체감이 돼버리니까 이만큼 노력해서 얻은 삶이 내 자식한테는 기본값이 일단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자산격차로는 자식한테 나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느니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결혼 자체를 막아서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으로는 노동소득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자식한테 비참함을 상속하기 싫다.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